부처님의 가르침. 현재를 살아라. 중도의 길. 현재를 살아라. 부처님은 우리에게 현재를 살아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우리가 지나친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히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는 뜻이에요. 삶은 결국 지금 이 순간만이 유일한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과거의 일에 얽매이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현재를 놓치고 살아요. 부처님은 이 현재에 집중하면서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깨달음을 찾으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을 제대로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지금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그 순간순간을 제대로 느끼며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과거와 미래에서 벗어나기. 우리는 흔히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지금의 시간을 잃어버리곤 해요. 과거에 실수한 일이나 아픈 기억들이 자꾸 떠오르면서 우리는 그때의 감정에 사로잡힙니다. 왜 그때 그랬을까? 그때 내가 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며 마음이 무거워지죠. 하지만 부처님은 이런 생각들이 결국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데 방해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반대로 우리는 미래에 대해 너무 많은 걱정을 하기도 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죠. 물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준비가 지금 이 순간의 삶을 빼앗아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현재를 살면서도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과거의 실수에서 배우면서도 현재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해요.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과거와 미래에 사로잡혀 현재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서 과거를 지나친 후회로 미래를 지나친 걱정으로 떠나보내지 않도록 해야 해요.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 현재를 살아라는 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는 뜻이기도 해요. 오늘 해야 할 일, 지금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을 끝내고 나서야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일이 많고 바쁠 때 우리는 종종 내일은 좀 쉬어야겠다 또는 다 끝내고 나서 생각하자고 말하지만 그런 생각은 오히려 일을 더 미루게 만들기도 해요. 부처님은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에 집중하면서 그 일에 온 마음을 다하고 그 일이 끝나면 그때 다른 일로 넘어가라는 뜻이죠.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을 지금 하게 되면 그 일에서 오는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더 좋은 결과도 얻게 되니까요. 그렇게 작은 일들을 하나하나 잘해 나가는 것이 결국 큰 성과를 만들어 간다는 가르침이에요. 지금의 중요성, 나 자신을 들여다보기. 우리는 종종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진정으로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아요. 부처님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살며 자신을 돌아보고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점검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바쁘게 일만 하거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만 시간을 보내면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 감정이 어떤지 알지 못한 채 지나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에 집중하면서 내 마음의 상태를 들여다보면 나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는지,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는지 등을 살펴보게 되죠.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에 대해 더 명확해질 수 있어요. 부처님은 우리가 자신을 제대로 알게 되면 현재의 삶에서 더 큰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것을 놓치고 있는지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로 나에게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마음을 다스리는 법, 현재에 집중하기. 현재를 살아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기도 해요.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에 휘둘리면서 살아요.
그때그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면 쉽게 화가 났거나 불안해지기도 하죠. 이런 마음은 우리가 너무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할 때 자주 일어나요. 하지만 부처님은 그럴 때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그 순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만 반응하고 그 순간을 지나면 더 이상 그것에 집착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화가 나면 그 감정을 그대로 인정하고 지금 나는 화가 나고 있다고 자각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감정이 지나가도록 기다리고 감정을 조절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더 차분해지고 불안하거나 화가 나지 않게 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알아야 하는 이유.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이에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과거의 실수나 미래에 대한 불안을 떠올리며 현재를 놓치곤 해요. 그러나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면 우리는 더 많은 기회를 발견할 수 있어요. 나에게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죠. 또 지금 이 순간을 잘 살면 나중에 돌아봤을 때 그때 그 순간이 정말 소중했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가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그 순간을 제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거죠. 마음의 평화를 얻는 법. 현재를 살아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국 마음의 평화로 이어져요. 우리가 지나친 걱정이나 후회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면 점차 마음이 평온해져요. 그리고 그 평화로움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되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죠. 부처님은 우리가 현재에 집중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때그때 일어나는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루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결국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며 마음을 다스리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결론. 부처님의 현재를 살아라는 가르침은 우리가 지나친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을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는 메시지예요. 그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더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지금을 살아가 보세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니까요. 중도의 길,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중도의 길은 사실 불교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기 전 극단적인 고행을 하셨고, 그게 결국 자신을 고통에 빠뜨린다는 걸 깨달으셨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중도라는 길을 제시하셨죠. 이는 너무 지나치지도 너무 게으르지도 않은 삶을 의미해요. 균형을 이루는 길, 그게 바로 중도의 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열심히 하겠다 고 다짐한 후 오히려 너무 지나치게 몰입해서 자신을 괴롭게 만들거나 반대로 오늘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자 하며 아무 일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극단적인 삶은 결국 건강에도 좋지 않고 결국 마음의 평화를 찾지 못하게 만들죠. 그러므로 중도의 길은 그 두 가지를 피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사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너무 쉬운 길도 가지 말자. 우리 사회는 종종 열심히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너무 열심히 일을 하거나 학업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서 열심히만 하다 보면 결국 몸도 마음도 지쳐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결국엔 탈진하게 되죠. 그리고 자주 이게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런 압박이 결국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는 거죠. 반대로
너무 쉬운 길만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자. 조금만 게으르게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노력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발전할 수 없고 결국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렇다면 중도의 길은 어떤 걸까요? 바로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너무 쉬운 길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이죠. 너무 지나치게 노력하지 않으면서도 게으르지 않게 최선을 다하는 게 바로 중도의 길이에요. 이 길을 따르다 보면 점차 몸도 마음도 편안해지고 뿌듯한 마음도 가질 수 있어요.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않기. 우리는 때때로 자신을 너무 몰아붙여요. 내가 더 잘해야 해. 왜 이렇게 못하지? 이런 생각을 자주 하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자존감도 낮아져요. 중도의 길은 바로 그런 자신을 인정하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도 괜찮다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너무 강하게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도록 해요. 자신을 너무 힘들게 만드는 건 결국 자신에게 해가 되기만 해요. 그러니 오늘은 이만큼 할 수 있겠다는 마음으로 자신을 인정하고 천천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지속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마음의 평화도 얻을 수 있어요. 감정의 균형 잡기. 우리는 종종 감정에 휘둘리죠. 예를 들어 화가 나면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쏟아버리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냥 지나치게 먹거나 잠을 자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순간만 잠깐 속이 시원해지지만 결국 그 감정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요. 감정을 억누르는 것도 지나치게 표현하는 것도 모두 문제예요. 중도의 길은 감정을 지나치게 억제하지도 지나치게 표현하지도 않고 그 감정을 적절히 다루는 방법을 찾는 것이에요. 화가 난다면 그 화를 잠시 인정하고 그 원인을 차분히 생각한 뒤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으면 우리는 더 건강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어요. 나와 타인의 균형. 중도의 길에서 중요한 또 하나는 나와 타인 사이의 균형이에요.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려고 너무 애쓰거나 반대로 다른 사람의 생각에 신경을 쓰지 않고 살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서로 관계가 어색해지기도 하고 자신의 마음도 불편해지죠. 중도의 길은 내가 행복할 수 있어야 타인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너무 희생해서는 안 되고 타인에게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결국 나 자신이 불행해지죠. 그렇다고 해서 타인에게 무신경하게 굴면 그 사람과의 관계도 어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중도의 길은 나도 소중하고 타인도 소중하다는 마음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에요. 일과 휴식의 균형. 중도의 길에서 또 중요한 부분은 일과 휴식의 균형이에요. 우리는 종종 오늘은 그냥 쉬어야겠다며 일손을 놓거나 반대로 일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쉬지 않고 일하곤 해요. 하지만 일만 하다 보면 금방 지치고 쉬지 않으면 결국 모든 게 엉망이 돼요. 너무 쉬운 길만 택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죠. 중도의 길은 바로 이 균형을 잡는 거예요. 일할 때는 최선을 다하고 쉼도 충분히 취하는 거죠. 쉬는 동안에는 몸과 마음을 충분히 리프레시하고 다시 일할 때는 에너지를 다해 일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과 휴식을 균형 있게 해나가면 우리는 더 효율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중도의 길을 가는 삶, 어떻게 시작할까? 그렇다면 중도의 길을 어떻게 시작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조금씩 균형을 맞추는 것이에요. 급하게 모든 걸 바꾸려 하지 말고 하나씩 나아가면 돼요. 예를 들어, 일에 너무 몰두하지 않도록 오늘은 30분만 더 일하고 쉬자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엔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갖자고 하면서 휴식 시간을 늘려가는 거죠.
자신의 감정도 너무 억지로 다스리려 하지 말고 그 감정을 인정하면서 균형을 맞추세요. 오늘은 조금 화가 나지만 그 감정을 인정하고 차분히 생각해보자는 식으로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너무 무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씩 작은 변화를 주며 중도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점차 더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중도의 길은 결국 우리에게 적당히가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줘요. 지나치지 않게, 무리하지 않게 나와 타인, 일과 휴식, 감정까지 모든 것에 균형을 맞추는 것. 그것이 바로 중도의 길이에요. 이 길을 따라가면 점차 더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현재를 살아라. 중도의 길. 현재를 살아라. 부처님은 우리에게 현재를 살아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우리가 지나친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히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는 뜻이에요. 삶은 결국 지금 이 순간만이 유일한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과거의 일에 얽매이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현재를 놓치고 살아요. 부처님은 이 현재에 집중하면서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깨달음을 찾으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을 제대로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지금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그 순간순간을 제대로 느끼며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과거와 미래에서 벗어나기. 우리는 흔히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지금의 시간을 잃어버리곤 해요. 과거에 실수한 일이나 아픈 기억들이 자꾸 떠오르면서 우리는 그때의 감정에 사로잡힙니다. 왜 그때 그랬을까? 그때 내가 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며 마음이 무거워지죠. 하지만 부처님은 이런 생각들이 결국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데 방해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반대로 우리는 미래에 대해 너무 많은 걱정을 하기도 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죠. 물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준비가 지금 이 순간의 삶을 빼앗아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현재를 살면서도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과거의 실수에서 배우면서도 현재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해요.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과거와 미래에 사로잡혀 현재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서 과거를 지나친 후회로 미래를 지나친 걱정으로 떠나보내지 않도록 해야 해요.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 현재를 살아라는 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는 뜻이기도 해요. 오늘 해야 할 일, 지금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을 끝내고 나서야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일이 많고 바쁠 때 우리는 종종 내일은 좀 쉬어야겠다 또는 다 끝내고 나서 생각하자고 말하지만 그런 생각은 오히려 일을 더 미루게 만들기도 해요. 부처님은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에 집중하면서 그 일에 온 마음을 다하고 그 일이 끝나면 그때 다른 일로 넘어가라는 뜻이죠.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을 지금 하게 되면 그 일에서 오는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더 좋은 결과도 얻게 되니까요. 그렇게 작은 일들을 하나하나 잘해 나가는 것이 결국 큰 성과를 만들어 간다는 가르침이에요. 지금의 중요성, 나 자신을 들여다보기. 우리는 종종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진정으로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아요. 부처님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살며 자신을 돌아보고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점검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바쁘게 일만 하거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만 시간을 보내면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 감정이 어떤지 알지 못한 채 지나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에 집중하면서
내 마음의 상태를 들여다보면 나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는지,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는지 등을 살펴보게 되죠.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에 대해 더 명확해질 수 있어요. 부처님은 우리가 자신을 제대로 알게 되면 현재의 삶에서 더 큰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것을 놓치고 있는지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로 나에게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마음을 다스리는 법, 현재에 집중하기. 현재를 살아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기도 해요.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에 휘둘리면서 살아요. 그때그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면 쉽게 화가 났거나 불안해지기도 하죠. 이런 마음은 우리가 너무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할 때 자주 일어나요. 하지만 부처님은 그럴 때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그 순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만 반응하고 그 순간을 지나면 더 이상 그것에 집착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화가 나면 그 감정을 그대로 인정하고 지금 나는 화가 나고 있다고 자각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감정이 지나가도록 기다리고 감정을 조절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더 차분해지고 불안하거나 화가 나지 않게 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알아야 하는 이유.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이에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과거의 실수나 미래에 대한 불안을 떠올리며 현재를 놓치곤 해요. 그러나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면 우리는 더 많은 기회를 발견할 수 있어요. 나에게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죠. 또 지금 이 순간을 잘 살면 나중에 돌아봤을 때 그때 그 순간이 정말 소중했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가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그 순간을 제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거죠. 마음의 평화를 얻는 법. 현재를 살아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국 마음의 평화로 이어져요. 우리가 지나친 걱정이나 후회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면 점차 마음이 평온해져요. 그리고 그 평화로움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되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죠. 부처님은 우리가 현재에 집중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때그때 일어나는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루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결국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며 마음을 다스리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결론. 부처님의 현재를 살아라는 가르침은 우리가 지나친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을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는 메시지예요. 그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더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지금을 살아가 보세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니까요. 중도의 길,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중도의 길은 사실 불교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기 전 극단적인 고행을 하셨고 그게 결국 자신을 고통에 빠뜨린다는 걸 깨달으셨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중도라는 길을 제시하셨죠. 이는 너무 지나치지도 너무 게으르지도 않은 삶을 의미해요. 균형을 이루는 길, 그게 바로 중도의 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열심히 하겠다 고 다짐한 후 오히려 너무 지나치게 몰입해서 자신을 괴롭게 만들거나 반대로 오늘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자
하며 아무 일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극단적인 삶은 결국 건강에도 좋지 않고 결국 마음의 평화를 찾지 못하게 만들죠. 그러므로 중도의 길은 그 두 가지를 피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사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너무 쉬운 길도 가지 말자. 우리 사회는 종종 열심히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너무 열심히 일을 하거나 학업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서 열심히만 하다 보면 결국 몸도 마음도 지쳐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결국엔 탈진하게 되죠. 그리고 자주 이게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런 압박이 결국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는 거죠. 반대로 너무 쉬운 길만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자. 조금만 게으르게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노력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발전할 수 없고 결국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렇다면 중도의 길은 어떤 걸까요? 바로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너무 쉬운 길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이죠. 너무 지나치게 노력하지 않으면서도 게으르지 않게 최선을 다하는 게 바로 중도의 길이에요. 이 길을 따르다 보면 점차 몸도 마음도 편안해지고 뿌듯한 마음도 가질 수 있어요.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않기. 우리는 때때로 자신을 너무 몰아붙여요. 내가 더 잘해야 해. 왜 이렇게 못하지? 이런 생각을 자주 하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자존감도 낮아져요. 중도의 길은 바로 그런 자신을 인정하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도 괜찮다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너무 강하게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도록 해요. 자신을 너무 힘들게 만드는 건 결국 자신에게 해가 되기만 해요. 그러니 오늘은 이만큼 할 수 있겠다는 마음으로 자신을 인정하고 천천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지속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마음의 평화도 얻을 수 있어요. 감정의 균형 잡기. 우리는 종종 감정에 휘둘리죠. 예를 들어 화가 나면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쏟아버리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냥 지나치게 먹거나 잠을 자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순간만 잠깐 속이 시원해지지만 결국 그 감정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요. 감정을 억누르는 것도 지나치게 표현하는 것도 모두 문제예요. 중도의 길은 감정을 지나치게 억제하지도 지나치게 표현하지도 않고 그 감정을 적절히 다루는 방법을 찾는 것이에요. 화가 난다면 그 화를 잠시 인정하고 그 원인을 차분히 생각한 뒤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으면 우리는 더 건강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어요. 나와 타인의 균형. 중도의 길에서 중요한 또 하나는 나와 타인 사이의 균형이에요.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려고 너무 애쓰거나 반대로 다른 사람의 생각에 신경을 쓰지 않고 살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서로 관계가 어색해지기도 하고 자신의 마음도 불편해지죠. 중도의 길은 내가 행복할 수 있어야 타인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너무 희생해서는 안 되고 타인에게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결국 나 자신이 불행해지죠. 그렇다고 해서 타인에게 무신경하게 굴면 그 사람과의 관계도 어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중도의 길은 나도 소중하고 타인도 소중하다는 마음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에요. 일과 휴식의 균형. 중도의 길에서 또 중요한 부분은 일과 휴식의 균형이에요. 우리는 종종 오늘은 그냥 쉬어야겠다며 일손을 놓거나 반대로 일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쉬지 않고 일하곤 해요. 하지만 일만 하다 보면 금방 지치고 쉬지 않으면 결국 모든 게 엉망이 돼요. 너무 쉬운 길만 택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죠.
중도의 길은 바로 이 균형을 잡는 거예요. 일할 때는 최선을 다하고 쉼도 충분히 취하는 거죠. 쉬는 동안에는 몸과 마음을 충분히 리프레시하고 다시 일할 때는 에너지를 다해 일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과 휴식을 균형 있게 해나가면 우리는 더 효율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중도의 길을 가는 삶, 어떻게 시작할까? 그렇다면 중도의 길을 어떻게 시작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조금씩 균형을 맞추는 것이에요. 급하게 모든 걸 바꾸려 하지 말고 하나씩 나아가면 돼요. 예를 들어, 일에 너무 몰두하지 않도록 오늘은 30분만 더 일하고 쉬자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엔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갖자고 하면서 휴식 시간을 늘려가는 거죠. 자신의 감정도 너무 억지로 다스리려 하지 말고 그 감정을 인정하면서 균형을 맞추세요. 오늘은 조금 화가 나지만 그 감정을 인정하고 차분히 생각해보자는 식으로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너무 무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씩 작은 변화를 주며 중도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점차 더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중도의 길은 결국 우리에게 적당히가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줘요. 지나치지 않게, 무리하지 않게 나와 타인, 일과 휴식, 감정까지 모든 것에 균형을 맞추는 것. 그것이 바로 중도의 길이에요. 이 길을 따라가면 점차 더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답니다.